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플이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특별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황정수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황 특파원, 애플이 오늘 신형 노트북인 맥북 프로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죠. 그래서 거기서 노트북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오늘 그 노트북 맥북을 공개하는 행사였는데 그 애플이 자체 개발한 노트북용 반도체죠. 그 M1 프로, M1 맥스를 소개하는데 PT 시간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일단 그 프로와 맥스 뭐 이런 이름부터 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이 반도체는 그 노트북에 탑재돼서 그 데이터의 처리와 연산, 그리고 게임이나 동영상 같은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요. 물론 요즘에 노트북에 그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전면 카메라 같은 하드웨어도 좀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노트북 기능의 전부라고 평가될 정도인데요. 그 노트북 활용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기능이 필요해졌고, 또 프로그램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졌는데, 이 역할을 반도체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달 M1 프로와 맥스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판도를 바꿔놓을 반도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 칩이 얼마나 대단하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기존 반도체 경쟁사죠. 그 경쟁사는 인텔이나 엔비디아인데, 이 업체들의 반도체보다 애플의 M1 칩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 M1 칩이 들어간 맥북 그 노트북도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날 설명회에서 이 칩이 들어간 노트북을 써본 그 고객사 직원들은요, 마치 레이싱카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일단 우선 연산 등을 담당하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CPU부터 살펴보면, 최대 10코어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갖춰서 그 작년에 공개한 그 반도체 칩 M1이라는 칩을 그냥 뭐 프로나 맥스가 안 붙고 M1이라는 칩을 발표했는데, 이거 대비해서 70%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사인 인텔 칩과도 좀 비교를 했는데, M1 프로는 같은 전력 수준에서 인텔 칩보다 최대 1.7배 향상된 CPU 성능을 제공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고화질 사진 편집과 같이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도 M1 프로나 M1 맥스 칩이 들어간 노트북을 쓰면은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GPU라고 그 동영상 게임 등의 그래픽을 처리하는 반도체인데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또 M1 프로가 기존의 그 M1 대비 최대 2배 빠르고, 그다음에 아까 엔비디아라고 그 GPU의 강자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칩과 비교했을 때도 3배 빠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사양 게임을 노트북으로 돌리더라도 화면이 끊어지거나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PU하고 GPU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함께 짝을 이뤄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성능도 크게 높였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덜 쓰고 또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내장된 배터리만 써도 고성능을 낸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질문 하나를 던졌는데 거의 5분 동안 쉴 새 없이 아주 좋습니다. 애플이 휴대폰 업체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반도체 업체였다라는 그런 얘기 같은데, 일단 애플이 지금 안 만드는 게 없죠. 언제부터 반도체 이거 개발했습니까? 애플이 반도체를 개발한 건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 M1 칩이라고 오늘 공개한 이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를 공개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이런 칩도 애플이 직접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얼마 전에 아이폰 13을 출시할 때 그 A15 바이오닉 칩이라는 그 칩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경쟁사,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그 인텔이 2년 전에 개발한 그런 칩보다도 훨씬 더 좋다, 다른 경쟁사들은 따라잡기 급급하다, 자기네들의 그 기술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칩을,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2000년대 그 중반에 애플이 반도체를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사실 혼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은 게 삼성전자고요.
그래서 2010년대까지는 삼성전자가 같이 개발을 했는데 한 2011년 그때부터 이제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갖추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그 반도체 개발은 애플이 직접 하고 생산은 이제 대만의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죠. 그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업체인데 그 TSMC에다 맡기게 됐고요. 아무튼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를 사실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됐고 이제 애플이 노트북용 칩, 그러니까 오늘 개발한 이 M1 칩 사업에 본격 진출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M1, 그러니까 뭐 프로나 맥스가 안 붙은 그 칩을 공개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함으로써 드라마틱한 개선을 선보였고 이럼으로써 애플의 기술력이 상당하다. 이런 거를 입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인텔 같은 전문 업체들도 있는데 이런 데서 사서 달면 단가도 낮추고 또 품질도 안정될 것 같은데 애플이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을 특히 반도체 자체 개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사실 그 노트북용 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플도 사실 인텔 칩을 썼었거든요. 뭐 인텔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노트북용 그 CPU, 그러니까 반도체 칩 관련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뭐 인텔이 좀 살아나고 있는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사실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간 예전만 못하다 이런 평가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신제품을 제때 출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TSMC보다 약간 구식 공정에서 반도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인텔의 칩을 써서 쓰는 애플 입장에서는 사실 애플이 그 품질에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인텔 칩을 쓰자니까 아 이거 좀 약간 우리 제품 성능까지 함께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럼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스마트폰도 반도체도 만들 수 있으니까 노트북용 반도체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1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M1 칩을 출시했고 그다음에 오늘 프로, M1 맥스 같은 이 개선된 칩을 공개를 했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애플이 이제 M1 칩에 넣은 맥북에 대해서 맥북 그 노트북에 대해서 기기 간 연결성이 좋다. 그러니까 아이폰, 그다음에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을 쉽게 할 수 있고 전력 효율성이 좋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자신들이 이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필요한 성능에 이제 주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뒷받침하는 그 반도체 칩도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 자기네들 본사에서 만듦으로써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쓸데없는 그 기능은 다 없애버리고 효율성을 높이자. 뭐 이런 좀 측면에서 좀 자체 개발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오리지널 M1 칩을 발표할 때는 그 맥북이라는 그 애플의 주력 노트북에 인텔 칩이 들어간 모델도 출시를 하고 애플의 M1 칩이 들어간 모델도 이렇게 나눠서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공개된 M1 프로와 맥스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인텔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황특파원이 맥북 프로에 대해서 업계 판도를 바꿀 거다라고 애플이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노트북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전자 업체들 노트북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못 만드는 겁니까? 네, 사실 그 뭐 삼성전자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사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미 그 퀄컴이라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죠. 그 미국의 유명한 기업인데 이 업체는 스냅드래곤 8CX라는 그 노트북용 칩을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칩을 삼성전자 노트북에 실제로 넣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북 S라는 그 노트북 제품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게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하려면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가 주력이지 노트북은 주력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 맥북이라는 그 노트북이 주력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좀 어떤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자기네들한테 특화된 그래서 인텔이나 이런 데보다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 맥북에다 집어넣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물론 뭐 노트북 많이 팝니다. 주력하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또 이런 반도체를 새로 개발해서
노트북에 넣는 게 과연 수지 타산에 맞느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내부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에 오기 전에 삼성전자를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지금도 뭐 개발 중이긴 하지만 스마트폰 대폭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를 조금 더 기능을 좀 더 향상을 시키던지 해서 노트북용으로 같이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반도체 사업부에 문의를 했더니 그거는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와 관계없이 일단 노트북을 만드는 그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에서 자기네들 칩을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게 사실 이게 크게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뭐 이거를 개발을 해서 판매할 좀 약간 유인이 적은 것 같고, 그다음에 LG전자도 뭐 그 노트북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고 있죠. 근데 LG전자는 아쉽게도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했고요. 내부에서는 사실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노트북 반도체를 LG전자가 직접 만든다 이런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애플이 오늘 뭐 몇 가지 이제 신제품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무선 이어폰 3세대 에어팟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화제가 됐었죠, 오늘. 예, 사실 그 애플 그 에어팟이 사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 콩나물이란 별명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 막대같이 생긴 이게 본체가 상당히 길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뭐 좀 자기네들이 IT에 좀 빠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에어팟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그 공개한 에어팟 3세대 새 에어팟은 일단 외관에서 아래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그 막대가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출시한 또 에어팟 프로라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 제품이 있는데 이것과 모양이 상당히 비슷해졌고요. 그리고 사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걸 끼고서 이제 조깅이나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땀이 많이 나고 막 이러면 막 젖어서 막 좀 약간 좀 찝찝하고 뭐 이런데 땀과 물에 대한 방수 기능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음향면에서 사실 이게 이제 꼽고서 뭐 음악을 듣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저왜곡 드라이버라는 그 새로운 그 부품을 장착을 해서 더욱 강력하고 선명한 그런 음역을 제공한다고 애플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TV 드라마를 시청할 때 사방에서 소리가 들린 듯한 약간 입체 음향을 낼 수 있는 이거를 공간 음향 기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기능이 에어팟 3세대에도 탑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신기한 게 이제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저마다 다른 귀 내부 형태에 맞춰서 소리를 조정해주는 그래서 최적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적응형 EQ라는 이런 기술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자칫 손실될 수 있는 저음역, 중음역대 소리를 조정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건 그러니까 외부의 그 소리를 차단하는 그 웬만한 이어폰에 요즘에 다 들어가 있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뭐 애플은 뭐 정확하게 공개를 이유를 얘기는 하진 않는데 뭐 노이즈 캔슬링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노이즈 캔슬링을 원한다면 뭐 과거에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제품을 쓰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의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터리 수명도 연장이 돼서 이 직전 모델인 에어팟 2세대 제품보다 1시간 긴 6시간 동안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분 충전을 하면 1시간 동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이 되고요. 오늘부터 애플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할 수 있고요. 정식으로 출시되는 거는 26일부터입니다. 예,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리콘밸리에 나가 있는 황정숙 특파원, 와이프가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직원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특별 행사를 열었던 애플을 집중 분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